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나도 운동 좀 해볼까 할 때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 가장 많이들 권하시는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인데요.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30분씩은 걸어야 한다는 의사의 처방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걷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바로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한 번 아무 때나 걷는 것보다 식후에 10분씩 걸었을 때 혈당이 12%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10분 걷는 것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 정말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필수인데 걷기 운동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식사하시고 나서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좀 빠르게 숨이 찰 정도로 10분 정도 동네를 거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주식심화론, 오늘도 주식시장을 거니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업황과 공급망 우려가 있는 반도체 또 자동차 업종 내에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을 알아봤었는데요.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배터리 쪽이었죠. 어제 탑픽으로 꼽혔던 하나마이크론이 장중에 15% 급등한 이후에 현재는 탄력을 줄였습니다. 3% 정도까지 상승폭을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대까지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장의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9월 수출 견인한 반도체 업황 우려 잠재울까? 자, 코스피는 이렇게 매일매일 투자 심리나 여러 이슈로 출렁출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떤 것으로 코스피가 귀결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GDP 규모라든지 수출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9월 수출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잠정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전망과 의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이재윤 연구원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9월 수출 지표가 나왔어요. 저도 네.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봤었는데 지난달에 8월에 증가율이 35%가량 전년 대비 전체 수출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9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석이 또 끼어 있기도 하긴 했지만 그걸 그래도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7%가 나와서 이 증가폭 자체가 크게 둔화된 게 눈에 띄었었는데요. 네. 여전히 수출을 반도체와 화학 섹터가 이끌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반도체 수출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반도체에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22%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고 전년 동월에는 지금 20% 수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좋은데 이제 4분기나 그 이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금 주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나 이제 그 이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는데요. 마이크론 발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9월과 11월에 9월부터 11월에 실적의 가이던스 발표가 시장에 일부 영향이 있었습니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어요. 네. 업황의 우려가 다시 또 생겼죠. 일단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 일단은 마이크론이 차기 분기 실적 매출 가이던스가 전분기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하락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그로스, 그러니까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걸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판가 같은 경우에는 추론을 해봤을 때 2%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걸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이던스 기준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가이던스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가격 전망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그거보다 조금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마이크론의 그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 그렇게 새로운 이슈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동안에 계속 시장에서 나왔던 그런 안 좋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반도체주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게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였고 이 골드만삭스 등에서 반도체 업황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PC용 디램의 가격에 대해서 하락세를 네. 예상을 해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좀 더 좀 부각시킬 수 있는 힘을 실을 수 있는 네. 그런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이었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디램의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네. 계속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과연 그 수요단에 있는 업체들이 구매를 미룰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재고를 얼마나 쌓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조사와 수요 업체들 각각의 반도체 재고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올해 1분기부터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2월 달부터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방 기업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그 세트 생산의 그런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1분기부터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근데 반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그 구매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세트 생산은 차질이 생기는데 메모리 반도체 구매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1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그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 업체에서 재고를 많이 쌓아둔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구매를 안 해도 되는 예. 상황이고 오히려 예. 이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 기간이 예. 필요한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디램 업황에 대해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예. 이제 좀 둔화되지 않겠냐 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4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마이크론 그 실적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 정도 되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레인지가 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4분기부터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뭐 7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빠지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내년도 내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수요자들의 재고 이슈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네.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격이 급락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 다운 사이클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 재고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장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수요가 뭔가 좀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수요 절벽이 생기면은 좀 그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예단하기는 뭐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면이 깔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격 하락이 그렇게 장기화되기는 힘들다. 그게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 레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이클은 다운 사이클은 그렇게 길게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마이크론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한 가지 이제 좀 힌트를 준 거는 네.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는 그 디램 구매가 내년도 2월까지는 지속이 될 거로 예상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3월부터는 이제 계절적 그 성수기와 맞물려서 다시
그 구매 사이클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그 수요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보면은 2분기 안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재고는 소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는 이제 하반기에 그런 업황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예.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4분기에 메모리 가격 하락폭을 5% 이내로 하락할 거라고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 이내의 하락폭으로 제한될 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 놓여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관론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10%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내내 지속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 업체나 메모리 공급 업체의 재고를 봤을 때 이 수요 업체 재고가 소진되는 그런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제조업체 재고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알아봤는데 아까 잠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생산은 괜찮습니까? 업황 어떻게 보시나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공급 부족 요인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거는 공급 쪽에서 가장 컸던 거는 EUV라는 게 도입되면서 기존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 이제 파운드리라고 보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파운드리 쪽에 EUV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선단 공정에서는 플레이어가 줄었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공급 사이드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만 EUV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 두 개 회사만 지금 EUV 공정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면서 TSMC가 캐펙스를 계속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한 10조 중반 정도 캐펙스를 집행했는데 올해 결국에는 이제 30조 원의 캐펙스를 발표를 했고 향후 2, 3년 동안 매년 30조 정도의 캐펙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캐펙스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이게 집행이 되고 장비가 인스톨되고 이제 가동이 돼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이제 조금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되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공급 부족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의 이런 EUV 장비 도입에 따른 생산 차질이었다는 말씀이시죠? EUV 장비가 네. 도입되면서 플레이어가 줄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어. 거고 물론 이제 그것만이 이제 이슈는 아니고 네.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코로나 네. 특수로 인해서 뭐 PC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가전도 이제 수요가 상당히 예상 외로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동차 전장화는 원래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트렌드였잖아요. 그래서 예상 외에 그런 수요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공급 차원에서는 EUV 공정을 도입한 업체만 파운드리 쪽에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예. 그런 선단 업체다. 공정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 예. EUV를 도입할 수 있는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급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에 생산 차질이 빚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EUV 공정을 도입한 업체들, 파운드리 기업들, TSMC, 삼성전자는 이제 캐파만 계속해서 더 늘려나가면 앞으로 이에 파운드리 쪽의 성장세는 높게 전개가 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뭐 2분기도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았었어요. 예. 계속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던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3분기도 역시 성장하는 실적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네. 업황의 우려감에 주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파운드리 쪽의 실적이 상반기는 좀 부진했었잖아요. 네. 그게 수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수율 하더라고요. 이슈도 있었고 뭐 네. 아시다시피 이제 오스틴 블랙아웃 이슈 때문에 그런 일회성 비용도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일회성 요인이 좀 해소가 되면서 EUV 관련된 그런 공정 수율 이슈도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좀 수율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연초 대비해서 많이 이제 개선됐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파운드리 단가가 올해부터 이제 그 뭐 TSMC나 UMC 이런 해외 업체들이 이제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매출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 업체들마다 이제 그 계약 시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그런 단가 인상 효과가 좀 반영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특히 파운드리 쪽의 단가 인상의 영향에 따른 또 좋은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변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또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3분기 실적에서는 보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16조 원으로 내놓고 있고요. 네. 이게 보면은 3개월 전에 그 시장 컨센서스가 15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16조 원 가까이 이렇게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예상보다 좋았던 요인은 이제 환율 여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그 가격도 뭐 예상보다 그때 당시 예상보다 이제 좋았던 것도 이제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6조 원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17조 원 이상까지도 지시하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또 3분기도 또 좋은 실적으로 보답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을 때 예. 주가가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올해 실적의 이슈보다는 지금 네. 주가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분기나 내년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인이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주가 방향성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가격 하락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기 힘들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면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가격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이제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4분기 디램 가격의 급락 여부를 시장은 확인할 것으로 예상을 네.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내년도 실적 전망치 역시 시장에서 계속 확인하려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3분기 실적을 또 좀 더 봐야 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예. 뭐 파운드리 가격도 말씀해 예, 주셨지만 맞습니다.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적인 흥행 네. 조짐이 나오고 있어서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가전, 뭐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네. 이 사업 영역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나 혹은 네. 부정적인 변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3분기 실적. 일단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사업의 그 방향성이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삼성전자 주가에 이렇게 좀 역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질문 드리면은 1번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을 예. 봐라라고 체크 포인트를 맞습니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지금 당장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이쪽 사업부의 가치가 이제 재조명 받을 거다라는 논리고요.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일회성 이슈도 있고 해서 그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거기다가 TSMC하고의 그런 기술 격차나 점유율 격차 이런 게 이제 확대된다는 그런 뉴스플로우가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내내 이제 좀 소멸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쪽에 대한 그 사업 가치 재조명에 대한 그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인데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막 그 대중화 초입 단계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뭐 600만 대에서 한 700만 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약간 그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실제로 이게 대중화 초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컨빅션이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폴더블이 그 수치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노트 시리즈를 대체하는 첫 해가 되는 거잖아요. 폴더블이. 근데 그러니까 노트 시리즈는 통상적으로 신모델이 출시돼서 그 해당 연도에 한 8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노트는 없어지고 폴더블 스마트폰이 600만 대가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 증가 효과가 IM 사업부는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원 정도의 그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중화 초입 단계에 이 정도의 그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네. 실제로 대중화가 본격화되고 이제 뭐 글로벌리 이 시장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그 IM 사업부나 디스플레이 사업 가치도 좀 더 이제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절치부심했었던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도태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EUV 공정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TSMC와 함께 도입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파운드리 실적의 부진을 넘어서 하반기는 개선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도 올랐고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꺼져갔던 기대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불씨가 파운드리 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폴더블 폰 대중화 초입이라는 그런 확신을 점차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을 주도한 삼성전자의 실적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16조 원 예상해 주셨습니다. 3분기.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2조 5,700억 원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뭐 9조 원부터 시작해서 쭉 전망치를 올리던 과정에서 딱 12조 5,700억 나왔고요. 3분기가 16조 원 그 이상 나오게 된다면 4분기 전망치 혹시 있으신가요? 4분기 전망치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3분기 실적도 그렇고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16조 원 중에서 10조 원이 반도체 사업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만큼 큰 스윙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4분기 가격에 대해서 이제 좀 추이를 확인하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유안타증권의 또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데요. 삼성전자는 인수합병은 왜 안 합니까? 현금이 그렇게 많은데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비메모리 쪽에 뭔가 좀 뭐 M&A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그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나서 비메모리 쪽에 그 투자 캐펙스를 많이 늘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는 30조 투자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조에서 13조 정도 캐펙스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만 봐도 TSMC랑 삼성 파운드리는 점유율이 계속 점유율 격차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투자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캐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캐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IP 자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고객사들이 설계를 하고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할 때 그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비용도 단축시켜주는 게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IP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기간과 그 비용이 이제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축적되는 그런 무형 자산인데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그런 뭐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좀 M&A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의사결정을 해서 그 집행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프닝 멘트에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그 여자 전용의 원격 의료 플랫폼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네. M&A가 있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특히 IP 자산을 갖춘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자체적인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더 늘리게 된다면 네. 이러한 경쟁력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알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네. 더불어서 그 EUV 장비라는 게 사실 네. 이것도 지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네. 비싸고요. 네. 2천억 정도 네. 한다고 하죠. 그 ASML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유일의 기업인데 네. EUV 공정에 대해서 국산화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겠죠. EUV 공정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EUV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나 이런 장비. 장비 부품들을 이제 국산화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EUV 장비 자체는 이제 ASML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주변 뭐 부품이나 소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화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극소수 기업들이 이쪽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더 다변화가 절실하고 그거를 이제 국산화했을 때 이제 더 국내 기업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국산화 개발이 한 2, 3년 전부터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성과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그 EUV라고 하면은 이제 파운드리에 이제 도입되는 거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D램 쪽에도 삼성전자가 EUV를 적용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파운드리에 국한해서 생각할 건 아니고 D램 쪽에서도 이제 그 EUV 관련된 소재 개발 이런 것도 이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D램 쪽에 우리나라의 그 소부장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막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그러니까 D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뭔가 삼성전자하고 더 오랫동안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성과는 조금 뭐 파운드리랑은 조금 더 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뭔가 성과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과연 또 앞으로 삼성전자의 그래도 실적은 계속 좋거든요. 네. 예,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와서 그렇지 실적이 계속 좋은 이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납품하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중요하게 일단은, 보시는 포인트 있으신가요?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그 캐펙스가 많이 집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도 상반기가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좀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그로스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 이제 좀 성장률이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반 기업의 주가가 많이 안 좋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조정받는 그런 빌미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하반기에 그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밝혔던 게 웨이퍼 증가는 없는데 그 장비 투자는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연초만 해도 90억 불의 캐펙스를 예상을 했는데,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올해 집행된 거는 97억 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그 캐펙스 가이던스는 110억 불에서 120억 불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단위당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투자가 계속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1G 나노미터 디램하고 100단 이상의 3D 낸드 이쪽에서 이제 좀 단위당 투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연초에 예상했던 캐펙스가 메모리 반도체에만 15조 원을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2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다 이렇게 단위당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작년부터 이제 발생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는 그 내년에도 이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소부장 업체들도 연간 베이스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그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좀 슬로우하다 해도 내년도에 그 그로스를 보면서 한번 다시 반등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부장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요. 예. 근데 내년도의 전망에 있어서 이런 대기업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등등의 캐펙스 투자를 봤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이게 예. 가격의 상승의 영향도 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떤 가격의 상승을 말씀하시나요? 장비나 소재, 장비 쪽에 들어가는 어떤 가격의 상승. 가격의 상승도 당연히 있었죠. 이제 네.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원재료들이 작년부터 해갖고 계속 그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판가 정가를 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물량 자체의 증가로 인한 캐펙스 증가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예, 내년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네. 물량 자체가 증가를 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판가가 증가한 일부 항목들이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판가는 어쨌든 또 다른 변수인 것 같고 물량 증가는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소부장 기업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투자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 내년도 역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 배경으로 해서 실적의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도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의 여파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관심 종목은 네, 오늘 대형주 흐름을 좀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73,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전 저점보다는 좀 위에서 거래가 되지만 73,000원까지 오늘 1.5% 하락을 하고 SK하이닉스도 2.4% 하락한 10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 관심 종목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SK 하이닉스도 이제 4분기에 그런 다운턴이 시작되는 게 어느 정도로 시작되는지 확인되면서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실적 모멘텀이 부각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의 그 수치적인 효과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뭔가 좀 더 메모리 반도체 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대형주 중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와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모멘텀이 3분기부터 본격화돼서 4분기에는 거의 이제 역대급 영업이익이 그쪽에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전체 그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이쪽에 그 사업부 가치가 이제 재조명 받는 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대중화 초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 되면은 이제 그 북미 그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네. 이 대중화 속도는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선반영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년 내내 가격이 빠지는 그런 사이클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의 반등 시점은 내년도 중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내년도 상반기 안에 이제 다운 사이클이 일단락 된다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할 시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그 다운 사이클도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10배 초반으로 과거 트렌드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지금 차트를 보셨지만 음봉을 기록하면서 최근 시장 조정과 함께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선반영되어 있고 내년 2분기 안에는 이러한 뭐 디램 가격이나 업황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우려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바닥 잡기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할게 태산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뭐 삼성전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투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도 사실 그런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뭐 치매나 뭐 여러 가지를 진단하는 걸 뭐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뭐 무한 경쟁이죠. 예, 전부 일단은 업체가. 뭐 이게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네네.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계속 그 IT 기술이 이제 접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국면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얼마 보시죠? 10만 7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만 전자, 10만 7천 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가운데서 두 번째 토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내년도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장비나 소재, 부품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당장은 주가가 안 좋지만 내년도 전망을 보면서 반등할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좀 뭐 특징적인 부분들 기업마다 이제 좀 그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이제 PR 같은 경우에는 그 국산화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모든 소재들이 이제 해외 의존도가 있고 국산화를 해야 되지만 네. PR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소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국산화를 더 가속화시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올해 뭐 3분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PR 국산화에 따른 수혜를 보는 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 놀스보트 향으로 지금 스웨덴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안에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그 공장이 완공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분기에서 3분기부터는 2차 전지 소재 쪽의 매출도 본격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기준 실적으로 보면은 PER이 17배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PR 국산화 때문에 내년도에 그 실적 그로스가 다른 업체 대비해서 이제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2차 전지 소재랑 반도체 소재랑 많이 차별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도 이제 좀 매출이 본격화되면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의 2차 전지 소재 노스볼트 향 공급하는 이 소재 사업에 대해서는 3월에 이미 나왔네요. 네, 이미 기사는 나왔던 다 내용이고요. 모든 게 다 나와 있던 거고. 나와 있던 근데 거고. 동진세미캠 하면 저는 아직도 포토레지스트, 예, 반도체 소재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 2차 전지 소재 음극재 쪽으로 맞습니다. 생산을 하는군요. 예, 그렇게 생산하면서 시장에서 좀 더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이요. 오늘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7% 오르다가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여건님. 네.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왜 이럴까요? 뭐 특별히 오늘 뭐 나온 뉴스가 없어요.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오랫동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도 2차 전지 소재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동진세미캠은 2차 전지 매출액이 지금 뭐 내년도에 본격화된다지 네. 지금 일부 국내 공장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는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이제 좀 관심이 지금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이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지금은 다시 풀리면서 25.7%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돌고 있는 루머를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인수설이 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건 계속 뭐 팔로우 해봐야죠. 뉴스가 아직 뭐 나온 것도 네. 없고 회사 측의 입장도 없기 때문에 팔로우 해보고요. 이 정도 강하다면은 뭐 인수합병권 정도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좀 여론들이 있는데 동진세미캠의 목표 주가 그럼 2차 전지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하셔서 지금 잡고 저희가 계신가요? 공식 커버리지는 아니라서 목표 주가는 없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쉽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2차 전지 음극재 노스볼트라는 그 배터리 제조사에 이미 납품을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성장세에 있는 분야에서 납품처까지 확보해 놓은 음극재 시장에서의 또 성장세가 시장에 크게 박영될 수 있을지 여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이슈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잘 지켜보시죠. 좋을 거라고 하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주식시마론 오늘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장 마무리하시는 그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현재 지수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지수 코스피가 지금 3020포인트 선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 저점을 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주는 추가 하락할까요? 아니면 반등의 어떤 그 반등 근거를 마련할까요? 일단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추가 하락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의외의 또 기회를 주곤 하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죠. 고맙습니다.